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사선 치료하는 성기훈입니다. 우리 모두 이 코로나 시대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의료진으로서 이미 화이자 백신, 코로나 화이자 백신을 1차와 2차에 걸쳐 모두 접종을 완료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전 영상을 통해서 1차, 2차 접종 후 각각 72시간의 기록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요, 이스라엘이나 미국처럼 우리보다 백신 접종을 빨리 서둘러서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는 이런 뉴스나 정보를 통해서 다행히도 일단 코로나에 대항해서 우리가 백신을 맞아야겠다라는 것에는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동의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 부작용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아직은 좀 주저하시고 겁내하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사실 정말로 정보가 부족합니다. 명확한 정보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렸으면 하지만 저희도 제한된 정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진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힘든 상황인 건 맞습니다. 다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정말 있는 그대로 정보를 공개하고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얻는 게 중요하다. 아직은 이렇게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간 2021년도 남은 한 해 동안은요, 우리 국민들에게 최고의 화두는 아마도 코로나 백신 접종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관심도 많고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나 길병원 TV에 올린 영상에 많은 댓글, 그리고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도 많은 질문을 하고 계셔서 그 중에 중요한 것들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 영상에도 달아주신 댓글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 그 댓글을 좀 늦게 봐가지고 답변을 늦게 하는 바람에 저 때문에 한 8시간 고생하셨을 거 생각하면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요. 백신을 접종하고 오셔서 몸살 기운 같이 좀 꽤 힘드셨다고 하는데 어떤 뉴스에서 백신 접종 후에 타이레놀이나 이부프로펜 같은 진통제를 먹으면 항체 형성을 방해한다, 이런 뉴스와 정보를 보시고 타이레놀 드시는 거를 주저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좀 일찍 댓글 달아드렸으면 일찍 드셨을 텐데 약 드셨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제 앞으로도 전국에 예방접종센터가 생기고 저도 맞은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하고 나올 때 타이레놀을 아예 주십니다. 만약 그 말씀대로 백신 접종하고 타이레놀 먹으면 항체 생성이 줄어든다, 그러면 타이레놀을 누가 주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자, 우리는 지금 많은 정보를 통해서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백신을 1차와 2차에 걸쳐 접종하고 나면 95%, 91% 이렇게 예방 효과가 있다고 연구 결과가 나타났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접종을 하고 계십니다. 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그 임상시험에서 접종 후 나타나는 몸살 기운이나 체온 상승에 대해서 타이레놀이나 이부프로펜과 같은 진통제를 절대 먹지 마라 라는 제한사항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드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95%, 91%의 높은 예방 효과를 보였다. 이 얘기는 백신과 타이레놀이나 이부프로펜이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신 접종 후 진통제를 먹으면 항체 형성에 방해가 된다, 이런 정보가 어디서 나왔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요, 우리가 감기나 몸살 같은 게 걸리면 의사의 처방 없이 마트나 편의점에 가시면 간단하게 약을 구입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오버 더 카운트 OTC 약품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진통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진통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타이레놀로 잘 알고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스피린 계열의 약품이 있습니다. 아스피린 계열에는 어린이 이부프로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아스피린이나 이부프로펜 같은 계열의 약품이 또 있습니다. 이런 아스피린 계열의 약품은 영어로 NSAID, 그래서 NSAID라고 읽는데요. 논스테로이드 안티인플라메이터리 드럭,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레놀 계열과 아스피린 계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개보린, 펜잘과 같은 종합 진통제는요, 이런 약품에다가 몇 가지 좀 첨가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런 진통제들은요,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세 가지의 아주 대표적인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작용은 해열, 진통, 소염, 이 세 가지 작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타이레놀 계열과 아스피린 계열의 가장 큰 차이가, 아스피린 계열은 해열, 진통, 소염 세 가지 작용이 모두 있고요. 타이레놀 계열은 소염 작용이 없습니다. 해열과 진통 작용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스피린 계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해열, 진통, 소염 세 가지 작용을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데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운동을 하시다가 접질렸다든지 삐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발목이 붓고 열감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고 욱신욱신 하실 때, 이럴 때는 타이레놀보다는 엔세이드, 아스피린 계열의 약품이 확실히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소염작용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런 아스피린 계열의 약품에는요, 대표적인 부작용이 속쓰림 증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스피린 계열의 약을 드실 때는 식후에 반드시 드신다든지 이런 예방책을 쓰시는 게 좋고요. 이에 반해서 타이레놀 계열의 약품들은요, 소염작용이 없죠. 진통과 해열작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요즘은 아스피린보다 이 타이레놀 계열의 약품이 훨씬 더 많이 쓰이는 이유는 속쓰림과 같은 부작용이 적고요. 두통, 특히 편두통 증상 같은 경우에는요, 타이레놀이 독보적이죠. 아스피린보다 훨씬 빠르고 효과적으로 증상을 잡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의사로 약을 처방할 때 사실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더 고생하시거나 아니면 약이 안 들을까 봐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타이레놀 처방할 때만큼 그렇게 마음이 편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 정말 부작용이 없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적으로요, 혹시나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교통사고로 몇 명이 죽는지 아시나요? 최근에 정말로 많이 줄어서 한 2년 전 통계를 보면 하루에 10명에서 12명 정도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루에 10분 정도 돌아가신다고 무서워서 나는 차를 안 탈래 하시는 분 주변에 보신 적 있나요? 절대 없죠. 제가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이 타이레놀의 부작용, 특히나 이제 간에 관련된 부작용이 좀 있는데요. 사망이 아니란 타이레놀을 복용 후 부작용이 날 확률을 이 교통사고와 대비해서 한번 환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0.5명 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하루에 10분 정도가 돌아가시는데, 그걸 그대로 타이레놀 복용으로 환산을 하면 하루에 0.5명이 부작용을 경험하십니다. 그런데 하루에 10명 사망하는 교통수단은 나 그거 무서워서 안 타 이런 분은 전혀 없는데, 진통제는 부작용이 걱정돼서 나는 참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 분들께서 아플 때 진통제를 먹게 되면 나중에 진짜 아플 때 약이 안 듣는다 이런 옛날 얘기를 아직까지 하고 계시는데, 이게 정말로 80년대 얘기고요. 진통제를 드셔서 안 아프신 게 모든 상태에 좋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정설이고요. 특히나 타이레놀 계열의 약들은요, 과다 복용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큰 해를 끼치지 않으니까 아프시거나 하실 때는 마음 편히 드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백신과 진통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백신을 접종받게 되면요,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면역 반응을 통해서 2주 내에 항체를 생성하게 됩니다. 항체가 생기면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즉시 바로 막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자, 이런 면역 반응과 염증 작용은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아스피린 계열에서 나타나는 소염 작용, 그러니까 염증을 막아주는 작용이 혹시나 우리 면역 반응을 방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전에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코로나 백신이 아니더라도 백신에 대한 연구에서 백신 접종 전후에 소염제를 먹으면 득이 되냐 실이 되냐라는 논란이 있어 왔고요. 지금도 사실 끝나지가 않아서 답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임상실험 당시에 타이레놀과 이부프로펜에 대한 제한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걸 복용하신 분들도 다 포함해서 95%, 91%의 예방 효과를 보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리적으로 상관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이런 소염작용이 우리 면역 반응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심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타이레놀은 이 소염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심에 대한 거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아스피린 계열보다는 속쓰림 등 부작용이 적고 여러 가지 부작용의 확률이 낮으니까 백신 접종 후 대증 치료로서는 타이레놀이 훨씬 안전하다, 이렇게 해서 권해드리는 거고요. 타이레놀이 없으신데 너무 힘들면 뭐 이부프로펜, 아스피린 드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은 염증 반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 같은 반응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스피린 계열의 소염작용이 있는 진통제를 복용할 경우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그런 면역작용을 방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논란이 있어 왔지만 아직 답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나타날 수 있는 고열이라든지 근육통 같은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은 임상시험에서도 그랬듯이 상관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논란을 고려했을 때 소염작용이 없는, 그러니까 염증작용을 방해하지 않는 타이레놀이 안전하지 않을까. 여기까지가 저희가 백신 접종 후에 타이레놀을 권유드리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자료들 좀 검토한 내용 중에 빠진 내용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소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요, 백신 후에 나타날 증상에 대비해서 접종 전에 미리 이런 진통제, 애들이니까 뭐 이부프로펜이었겠죠, 이런 소염작용이 있는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은 안 좋다라는 결론을 낸 논문이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영상 보시고 백신 맞고 증상이 좀 겁나서 백신 접종 전에 미리 타이레놀 복용하시거나 그런 분은 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항체 형성과 소염제 그리고 타이레놀과의 어떤 논란을 고려해서 나왔던 논문인데요. 굳이 예방적으로 먹는 게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논문도 한편 있었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은 백신 후에 증상이 없으면 이런 논란이 있는데 굳이 진통제를 복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문이 한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화이자, 모더나 임상실험에서 다들 뭐 복용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5% 정도의 예방 효과를 보인 걸로 봐서는 크게 뭐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저 가족들도 예방적으로 8시간 간격으로 타이레놀 먹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둔 상태고요. 저도 이상 없이 잘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모든 국민들께서 확진자가 되신과 동시에 정보의 홍수 속에서 공부도 참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지금 이 시국은요, 아는 게 힘이 아니고 아는 게 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항체 형성에 대한 뉴스를 안 보셨다고 하면 우리 댓글 달아주신 분께서 8시간 이상 아니면 뭐 하루 이상 고생 안 하시고 바로 타이레놀 드셨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관련돼서 그리고 뭐 암치료와 관련돼서 엉뚱한 정보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빨리빨리 준비해서 더 많은 좋은 영상 계속 올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